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국과 대만이 2024년에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과 대만 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생각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대만은 확실하게 반중 노선을 걷게 됐습니다. 중국과 갈등이 격화될 걸로 예상되면서 2024년 전쟁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만을 차지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미국도 대만을 우방으로 둬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국과 대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누군가는 전쟁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계속 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과연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따져볼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누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가? 물론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보증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지원받고 있고, 그리고 G7 국가 중에서도 독일이 선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앞장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지원하는 배경에는 전쟁이 끝난 뒤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따내기 위한 포석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독일과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최우방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미국은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최우방국이 전면에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항전을 하고, 그리고 뭔가 성과를 거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 핵심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이 바뀌고 있느냐? 전통적인 에너지 수출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에너지 패권국 또는 에너지 강국으로 불렸던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호주, 중동으로 대표되는데, 이 러시아와 중동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동 분쟁도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동에서는 휴전 협상에 돌입해서 당분간 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분쟁, 불안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 에너지 시장은 다극화해서 일강체제로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 일강체제의 핵심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패권의 이동으로 인해서 미국은 군사 패권, 그리고 금융 패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각인 에너지 패권마저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였던 에너지 부분이 서서히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자료, 미국,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의 등극 전망이다. 2023년 말에 나왔던 뉴스 기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오일붐이 불면서 원유 생산에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원유 생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는 미국의 오일 수출이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은 LNG 시장에서
매년 10% 이상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98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국의 원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산 원유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는 원유 소비량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유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산 원유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동 그리고 러시아 원유의 입지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고, 미국의 원유 패권, 에너지 패권이 점점 공고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왜 유럽 동부전선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자, 이미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전쟁은 계속 지속될수록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전쟁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약간은 음모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수록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를 괴롭힐 것이고,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누가 이득을 보느냐? 사실상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격했느냐? 바로 러시아의 가스터미널을 공격을 했고, 러시아의 LNG 생산 및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국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미국에게 득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LNG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러시아에서 LNG를 공급받던 다른 나라들은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미국은 LNG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자, 이 문제로 다시 넘어와 본다면,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2018년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연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만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거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게 됐다는 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국과 대만이 향후 몇 년간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게 될 건데,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